여러분, 소통이 어려운 대상이 누구신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시부모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특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말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라라. 어떤 분은 하소연을 하셔서 2시간 동안이나 듣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주는 게 효도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문드러지고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자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말을 자르게 되면 시부모님은 야, 감히 네가 내 말을 잘라? 넌 나쁜 며느리구나. 막 지적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그 말을 잘 거절하는 거죠. 거절이 필요한 건데요. 이 거절을 잘하려면 긍정과 부정과 긍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긍정의 말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어머님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말씀 더 듣고 싶다라는 긍정의 표현,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 거절의 이유. 제가 지금 어떠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 만약에 납득할 게 별로 없다면 그 약간의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일거리를 만드셔야죠. 제가 3시까지 누구와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드려야 한다던가,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하는지, 대화를 끊어야 하는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혀주세요. 자, 3번째는 다시 한번 긍정의 표현. 어머니,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때 좋은 얘기 더 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데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거절의 이유, 합리적인 이유, 그 다음 긍정의 말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머니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지금 픽업하러 가야 돼서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못다한 얘기 더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때요? 어머니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지. 거기다 삿대질하면서 야, 내 말 끊냐? 손주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적당히 잘 잘라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어르신들이 왜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없으신 시부모님도 계십니다. 말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은요, 공감을 받지 못했을 때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쵸? 나이 들면 은퇴하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얘기, 그러니까 훈계가 많죠. 아무래도 뭐 해라 저 해라, 그쵸?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말할 사람이 없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잖아요. 편한 자식들 혹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2번째는요. 그 마음을 읽어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공감이죠. 그러니까 그 말들에 대한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시부모님의 마음들을 들여다보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아,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그때 어머니 이런 건 이래서 아닌가요? 뭐 저래서 아닌가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야, 내 말에 누가 토달아?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읽어주시는 공감이라는 거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드린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에. 그래서 오히려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공감을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인정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께도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칭찬할 거리 없나요? 나쁜 점만 보이나요? 조금이라도 잘한 점들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세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요리 실력이 뛰어나시다면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예요. 라고 립 서비스를 조금 더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칭찬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지만 어때요? 상대방이 듣기에 더 기분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 그냥 음식이 맛있네요. 요리 음식 최고예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맛있는지, 어머니가 끓여진 김치찌개 정말 국물 맛이 진하고 칼칼한 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어머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제 최고의 김치찌개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나이 들면 어때요? 은퇴하고 내 자신의 설 위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존감, 자신감이 거의 바닥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정말요? 이렇게 하면요. 누가 그래요? 정말요? 했더니 거짓말 내가 하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혼났대요. 그게 아니라 정말요는 믿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하고 긍정의 표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감사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뭐 반찬 같은 거 챙겨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매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이제 감사,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 만약에 표현하시기에 조금 낯간지럽다 그러면 우리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글들을 보내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 들면 생각이 고착화되죠. 고정관념, 편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거 절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며느리가 자꾸 어머니 이런 건 이렇지 않아요? 저런 건 저런 거예요. 라고 뭔가 가르치려고 든다면 어르신들은 네가 날 가르쳐! 감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명하지 못하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글이라던가, 그러니까 제3자인데 전문가인 믿을 만한 사람의 강연이라던가 좋은 시, 글귀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직접 깨달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어머니의 또래들이 하시는 유튜버라던가 그런 분들이 하는 강연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신 분들의 강연들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뭐가 알아? 네가 살아봤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같은 연배의 그런 분들이 하는 강연이라던가 메시지를 넣어드리는 거죠. 문자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다 보면 어때요? 그분이 스스로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잘 못해요.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영상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지로 이 강의 듣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그 딱딱했던 고착화됐던 생각들, 사고방식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서서히 변화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칠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첫 번째로는 말이 많으면 끊어라. 말을 거절하는 연습,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을 전해라. 마음을 읽어드려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지 그 사람의 말이 줄어든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라. 자, 네 번째, 감사를 전해라.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좋은 글들을 메시지로 보내라 라는 거예요. 글도 좋고 명언도 좋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삶 속에 활용하셔서 시부모님과의 대화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소통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